일부에서 소개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암에 관한 책이라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암에서 회복된 모든 분들이 전 세계를 돌고 방방곡곡 돌다가 빨리 만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고 결국은, 그런데 돌고 돌고 돌아서 아마 100년 뒤, 200년 뒤에도 암 환자가 회복되는데 가장 좋은 지침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암에서 회복된 그런 스토리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 구해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책이 지금 아마존닷컴에서 영문으로는 아직까지 조금씩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판 번역은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이제는 이게 단종돼서 이 책을 구하려면 몇백만 원을 줘도 못 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아마 이번 제가 이렇게 강의해드린 내용들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 5단계 해독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모든 무독성 치료요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하셔서 그 엑기스만 따라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원어는요, Cancer Step Outside the Box, 암 Step Outside the Box. 요 박스에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박스에서 나와라. 예,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으로 하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방암 2기로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2주나 3주 후에 이제 수술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술을 해요. 자, 수술 끝나고 나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1차 항암은 며칠입니다. 항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안전하게 암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방사선을 합시다. 그래서 또 태워요. 항암, 방사선 뭡니까 이게? 항암, 수술, 항암, 방사선의 요 3대 대중요법의 이 프레임을 가진 박스, 그 고정관념의 이 프레임 안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들을 아예 못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발되고 전이 되고 항암하고 재발되고 전이 되면서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눈이 조금씩 뜨이시잖아요. 3대 대중요법 말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늦게 깨달으셨죠. 조금 늦게 시야가 트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처럼 Cancer Step Outside the Box 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판 번역은 암 자연치유 백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암에 관한 책, 여기 보면 소개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왜 추천하냐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 여러분 뭘 원하세요? 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은 재발되거나 전이 되지 않는 걸 사실은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하고 있습니까? 예, 또 나 지금 이제 유방암 2기를 진단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정말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증언하듯이. 자,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추천사들, 암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의 추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암 전문가들과 회복된 사람들이 왜 이 책을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버스 루돌프라고 이 남아프리카에서 암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기 대장암 환자였습니다. 타이의 책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 책은 나에게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암이란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 이제 내가 남은 날이 이제 이게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의 주인공들이 되계셔. 그래갖고 왜 그렇게 슬퍼하고 영화를 찍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화 안 찍어도 돼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암 때문에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증언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다면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암을 없애기 위해서 한 치료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듯이. 그래서 암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사형 선고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또한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내서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 책 안에 있는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중간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자, 보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다음날 중앙의사는 축하합니다. 당신의 암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였대요. 자, 또 볼까요? 지금 여러 명이 왜 이 책을 추천하는지. 암에서 완전히 회복된 바로 레디컬 리미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의 추천사를 좀 봅니다. 저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이 책의 영양 정보와 또 무독성 보조식품들에 관한 타이 볼링거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암에 걸렸거나 암 환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책을 구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자세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실행해서 오늘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일라인 헐리버거라고요. 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책을 쓰신 분의 이 추천사입니다. 예, 암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 모두도 승리하실 수 있죠? 예,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회복된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요. 이 책 Cancer Step Outside the Box를 최고라고 평가합니다. 이 책은 사실 전 세계 모든 가정에 한 권씩 있어야 할 책입니다. 암과 투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건강과 풍족한 생활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책입니다. 단순히 최고의 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암에 관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도 믿지만 저도 29년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암에 관한 책이라고 꼽는다면 저도 단연코 이 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또는 이런 대체의학 힐링센터에서 대개는 타이 볼링거의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테라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분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내 처는 자궁암 4기로서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었어요. 의사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거칠의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나는 이 책 Cancer Step Outside the Box를 발견했고 거기서 몇 가지 자연 처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책에 단종됐지만 타이 볼링거의 책도 얼마 전에 암의 진실이란 책으로 찍혀져 나와 있는데 그 책에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 활용하셔도 됩니다. 타이 볼링거의 암의 진실. 자, 1개월 후에 의사는 암 종양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자연 처방을 선택해서 이 놀라운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종양 전문 의사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 처는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 치유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암과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방패입니다. 또 미국 알라바마에서 회복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은 과연 암 환자의 바이블입니다. 와, 암 환자의 성경책이다? 어느 정도까지 이 책이 신뢰도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며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약초 전문가이며 자연요법 의사로서 진정으로 이 책을 읽기를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느 누가 혹시 암에 걸린다면 이 책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당신 친구의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하게 하는 정로의 계단이에요. 자,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또 추천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에서 추천하는 내용이 나의 처남의 대장암을 치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4기 대장암으로 판정돼서 향후 6개월 생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대장암 치료 방법을 3주 적용한 후에 종양이 50%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장로님이 수술 권유를 받으셨지만 수술을 안 하고 오셔서 지금 하시는데 놀랍게 본인이 몸이 날아가는 것 같으시대잖아요. 예, 종양이 50% 축소되었습니다. 아직 해독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대장 청소하는 방법을 따라 하시다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깊이 있게 잘 정리된 책이라는 거 추천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암 전문 서적을 쓰신 분의 추천서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정으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훈련 과정은 안타깝게도 수술과 의약품 처방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들은 영양학에 대한 기본 훈련이 없어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요, 치료제로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약물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이 처방전이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양학에 대한 기본 훈련이 전혀 없고 질병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 외에는 전혀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들의 조언과 처방을 받을 때 이런 점에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처방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을 돌보아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타이 볼링거의 Cancer Step Outside the Box는 의사와 환자들이 같이 읽어봐야 할 책으로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책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의료인들이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허둥지둥하지 않으면서 아주 이제는 안정된 마음으로 이 테라피를 잘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 타이 볼링거의 Cancer Step Outside the Box는 자, 대체의학 암 치료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처럼 가장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교과서인가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암 치료의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잘 드러냈으며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늘 하시던 암에 걸렸다 하면 수술과 항암, 방사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러한 3대 대중요법의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고 암에 대한 최악의 식품과 최상의 식품,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암에 관한 다음 책에서 이와 같은 좋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좋은 저서들을 쓰신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추천하고 본인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서로.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이 목차를 짧게 제가 두 슬라이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유튜브에 단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차를 좀 살펴보시면 이번 시간에 제가 목차 소개만 해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다 얻으실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자, 보시면 1, 2, 3장을 제외하고 4장부터 나온 이유는 1장, 2장, 3장에는 수술과 항암 그리고 방사선 3대 대중요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의학 특별히 이 1, 2, 3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항암과 방사선 수술을 하는 분들을 일컬어 이 의사 가운, 흰 가운을 입은 의료 마피아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범죄용 칼이 아니라 수술용 메스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아서 의료 마피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캔서 인더스트리, 그 암 산업이라는 암 산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마피아라는 그 표현과 함께 1, 2, 3장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한번 쑥 훑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전문적인 치료법은 4장부터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4장에서는 독성 치료의 위험 부분에 대해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여러분들이 유방암이었는데 왜 뼈까지 전이 되고 림프까지 전이 되었는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대중요법의 독성 치료 때문입니다. 암은 산소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데 산소를 더 질식시키는 무산소, 현기성 치료 방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발되고 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4장의 독성 치료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제 이 머릿속에 29년 동안 이 책을 제가 수없이 씹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다 도입을 해봤는데 결론은 여기에서 만나더라고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 5장은 생물학 기초와 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암의 원인, 암의 기전. 그래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암이 왜 이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자신과 똑같이 망가진 세포를 찍어내고 복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암에 노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암에 노출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의 기초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무독성 암 치료 방법들이 나와요. 특별히 인디안 야생 지역에서 옛날에 암에 걸렸을 때는 알로에를 항암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알로에 하면 여러분들은 모델들이 피부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약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알로에는 이제 변비 치료제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런데 알로에 아브라센스나 이제 알로에들은 사실은 이 소화기 계통의 암을 치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알로에가 무독성으로 암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 치료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타민 C는 암 환자들이 늘 항암을 하실 때는 비타민 C가 너무 항암력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못 먹게 하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면역력을 얼마나 높여서 사실 암의 원인은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지만 산소가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조건에서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길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암에 노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작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좌지우지하는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비타민 C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서 요새는 뭐 이황재 박사님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은 비타민 C를 달고 사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비타민 C가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슐린 강화요법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법, 가지야마 시즈오 박사의 제가 지금 이제 개발한 밀키트가 이제 구정이 지나면 나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3단계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늘마을에 가고 싶은데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가끔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 식사법대로 좀 할 수, 물론 여기 오셔서 음식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살아있는 음식 그대로 드시는 게 좋지만 차선책으로 그것이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우스에서 지금 케일이나 이런 걸 따오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케일이나 모링가 일부에서는 녹즙 파우더를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녹즙이 어떻게 먹어요? 되게 섬유질은 다 빼내고 엑기스만 드시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나 담낭의 이 수치가 빌리루빈 수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잘못 드시면 중금속에 오히려 감염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채소들을 가지고 그걸 녹즙으로 통째로 훌푸드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방법. 그다음에 2부에는 암을 유발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대신에 가장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배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을 먹도록 해놨고 2단계에서는 3단계에서는 볶음 곡식과 생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는 활력을 올리는 그런 것처럼 그것을 할 때 왜 1, 2, 3단계로 순서를 지키는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인슐린 강화요법의 하나입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별히 당뇨나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나 담낭암, 위암, 식도암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들은 오늘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하면서 이 소화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 배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인슐린 강화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식사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 것인가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강화요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이 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7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들 보면 훈자국이 아주 훈자하고 옛날에 일본 지금은 일본도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이제 시골 지역에 사는 분들 예. 그런데 장수국 1위는 항상 훈자였어요. 왜냐하면 훈자족 사람들은 레이어트릴 요법을 거의 하고 있었어요. 예, 말기 악역질 카케시아 사이클에 대해서 항암하고 방사선 하시면서 유방암에서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시면서 림프에서 폐로 전이되신 분들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요법이 바로 비타민 B17 요법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바로 살구예요, 살구. 근데 우리는 되게 살구 열매를 먹죠. 살을 먹는데 사실 효능은 비타민 B17, 이 표적 항암제라는 별명이 있는 비타민 B17은 살구 C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C를 다 버리죠. 그래서 이제 살구 C는 약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드시면 안 되고 견과류처럼 다 침수시켜서 효소 억제 물질들 다 날리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7은 아마 기능의학이나 이 대체의학이나 이런 통합의학에 가시면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이제 정말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 정도로 온몸에 독소가 퍼져 있을 때 하는 요법이 바로 비타민 B17 요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레이어트릴 주사가 뭐냐면 그 레이어트릴 주사액이 바로 살구씨를 이렇게 농축해 놓은 주사액입니다. 그게 표적항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표적항암을 사실 드시긴 하지만 암세포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을 못해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 살구씨는 정말로 이 종양세포는 억제를 하면서 정상세포는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골든실 루트처럼. 그래서 비타민 B17 요법으로 많은 이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까지 돼서 완전히 체력이 바닥난 분들에게 이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7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거고요. 이 생체적 산화 치료법인 바이오 옥시데이티브 그 테라피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효소와 신진대사 치료법.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가 산음식에는 뭐가 있어요? 효소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거슨 박사도 췌장 효소를 활용해서 많은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를 살렸듯이 많은 분들이 대장이 폐색이 돼서도 오지만 소화기 계통이 먼저, 그래서 소화의 생략을 공부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소와 신진대사 치료법으로 이제 많은 기관에서 요걸 적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효소 드시면서 해독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여기 5단계 해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대장 폐색을 먼저 뚫고 그다음에 기생충 제거하고 그다음에 신장 청소하고 간에서 담석들 다 빼내고 담낭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혈액까지 깨끗해지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법들이 소개되고, 암을 얘기할 때 막스거슨을 빼놓으면 시체죠. 예, 막스거슨 테라피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치료요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뭐죠? 자, 두 가지. 예, 해독과 영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스거슨 테라피가 지금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뭐 어떤 분들이 뭐 어떤 약사분이 뭘 했고 뭐 누가 뭘 했고 이래서 회복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다 채소하고 과일을 막 짬뽕으로 막 몇십 가지씩 섞어서 드시는 거 일시적으로는 효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암에서 회복됐다는 분들이 많은 게 거슨 테라피에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활용한 방법들을 이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의 시조에는 반드시 막스 거슨 박사의 테라피를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에 나오는 회복된 많은 분들의 사례에서도 거슨 테라피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왜 여러분들이 이제 간암에 이 활성화시키는데 간을 활성화시키고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햄프씨를 계속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학의 아버지 이 히포크라테스도 햄프로 많은 분들을 치료하셨어요. 아마씨와 햄프씨를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마야 문명의 힘이 가장 센 이유가 뭐예요? 그거 빼고 치아씨드를 주식으로 먹어서예요. 그래서 치아씨드가 한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었죠.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 차례대로 난리였었죠. 씨앗 종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죽은 음식입니까? 산 음식입니까? 살아있는 효소 덩어리예요. 효소를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시지 않아도 씨앗 자체를 드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생명력을 그냥 몸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햄프씨드로 이제 통증이 있는 분들은 햄프로 스프를 만들어서 먹이면 굉장히 통증이 완화가 돼요. 예, 그리고 간의 알부민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햄프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대마에서 나온 분리된 거 아니에요? 대마초 아니에요? 막 이러고 염려하시는데 대마 성분들은 분리하고 나온 것들이에요. 위험한 성분들은. 그래서 햄프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기도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이퍼덜미아라고 하는 온열요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이런 전기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 하이로테라피 수치료로 온열요법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무독성 치료로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회복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6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올라가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암을 치료하는 5단계와 7가지 독소에 대해서 5단계 해독을 왜 해야 되는지도 나오고요. 7가지 중요한 독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수은납, 카드뮴,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심각한 독소들을 제거하는데 기생충이나 신장에 그 결석들이나 간에 담낭에 있는 담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섞여야 되면서 얼마나 젖산 피로부산과 함께 암을 유발하는데 얼마나 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지,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법을 또 설명하는 단계로 이끕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8장에는 구체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이 뭡니까? 암 냄새가 나는 그걸 데오도란트를 바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부터, 브래지어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부터, 그다음에 뭡니까? 예, 제가 그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 수술하신 분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처럼 예방적인 조치를 하시는 분들, 유방암 그 유전력이 있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삼중 음성이나 허투까지 진전되지 않고 이 호르몬성 암을 잘 잡을 수 있는 일체 비결들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흑색종 같은 피부암 환자들, 그리고 전립선암, 다 호르몬성 암에는 호르몬 음식이 원인이기 때문에 호르몬 음식을 제한했더니 전립선암에서 유방암에서 난소암에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근본적인 그 치료 외에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로 인해서 계속 제발 전이 이렇게 돼서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이 돼서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독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을 그냥 순식간에 핵심을 다 뽑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9장. 암 환자들이 스마트폰 옆에다 끼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스마트폰 귀에다 대지 마시고, 왜 지금 인류의 정자수가 모자라고 왜 이런 줄 아세요?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벌들이 지금 다 죽어가요. 이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 때문에, 예, 컴퓨터 때문에. 전자파가 얼마나 이 암 환자에게 치명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좀 나쁘지 이 정도로 하시는데, 암 환자들은요 주무실 때도 저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주무셔야 돼요. 전자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 10장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 대체의학, 통합의학, 또 기능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통합의학에서 생각하는 5단계 해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렐 울프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대장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장이 지금 3개, 4개 걸려있는 분들은 장폐서부터 뚫으셔야 돼요. 장, 누수, 증후군, 거기에서부터 오는 변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를 절대 가벼운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저지방 채식을,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버드 대학의 진 메이어 박사의 얘기처럼 건강한 배변은 하루 2-3번입니다. 그리고 둥둥 떠야 돼요. 가라앉지 않고.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폐색부터, 죽음의 대장부터 시작해서 도미노 효과로 쭉 무너져요. 대장이 무너지고 신장이 무너지고 간이 무너지고 쫘르르 도미노 효과로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방암이든 폐암이든 간암이든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대장폐색부터 뚫으세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단계 해독은 처음에 대장폐색 뚫고 대장 청소하고, 그 다음에 뇌혈관부터 신장, 간, 담낭 온 장기에 덕지덕지 석회화되어 있는 결석이나 담석들을 다 빼내는 신장 청소, 기생충, 간 청소를 하고, 마지막에 혈액까지 청소했을 때 암 환자들이 놀라운 이 회복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책의 핵심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는 기관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요한 이 암 환자 케어 기관에서 암 환자들을 가장 잘 낫게 하는 기관에는 반드시 요 부분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댓글들이 종종 와요. 근데 저희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신장을 먼저 하는데 먼저 해도 됐나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당신의 유방암과 간암, 폐암을 유발했기 때문에 영양은 필수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캘리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1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1시간 동안 다 꿰차신 거예요. 자, 12장에는 구체적인 치료제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최고의 식품과 강력한 건강보조식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최고의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으로 여러분들이 맨날 드시고 계시는 클로렐라 앤 스피루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나가 사람들이 식량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만나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로 아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사의 그 직원들이 예, 우주에 갈 때 우주식품이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갔을 때 가져가면 온몸에 완전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클로렐라 앤 스피루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갑상선이나 뭐 이런 환자들만 먹는 게 아니라 클로렐라 앤 스피루나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바다가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GMO로 완전 올게닉이 아니면 오히려 중금속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금속이 축적이 되지 않으려면 클로렐라 앤 스피루나가 중금속이 축적되지 않는 난 GMO 완전 유기농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왜 클로렐라 앤 스피루나를 매일 먹는지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리코 영양소가 풍부해서 위암이나 식도암이나 담낭암이나 담도암 그리고 췌장암 환자들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들이 왜 알로에베라를 그렇게 즐겨서 먹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항암제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사가지 발효식초, 저희가 식초 자체를 쓰지는 않으나 간 청소할 때 6일 동안 담석을 녹이기 위해서 사과즙을 먹죠. 그래서 사과즙을 활용하거나 또는 사과산 가루를 쓰거나 또는 사과 100% 엑기스를 먹는 이유가 바로 담석이나 결석이 잘 생기지 않게.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은 암에서 회복이 돼도 글루타티온이 계속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뭘 계속 먹어줘요? 실리마린, 엉겅퀴를 계속 드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리버 서포트, 간을 보호하면서 해독을 계속적으로 해주면 간이 튼튼하면 간은 뭐다? 질병의 관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대체의학 그 항암제들이 나옵니다. 자운형 뿌리가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는 골든실 루트가 황기 자운형 뿌리입니다. 예, 그래서 골든실 루트의 뿌리에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베리베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골든실 루트를 대체의학에서는 천연 항암제로 이보다 더 좋은 거를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지금 에키네시아가 지금 안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항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억제하면서 반대로 정상세포는 활력을 시켜요.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암은 억제하면서 정상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황기, 자운형 뿌리가 아주 강력한 항암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각 나라마다 아주 특색 있는 항암제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주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얄 젤리와 프로폴리스가 면역력을 얼마나 높이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육종암 환자들은 이게 암이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육종암의 특효약이 바로 카니보라입니다. 그래서 카니보라는 식충벌레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성을 잡아먹는 벌레가 바로 이 카니보라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육종암 환자들이 많이 쓰는 게 카니보라고요. 코큐테는 이 면역력을 올리는데 또 한 일조를 가하죠. 좋은 효소들이고. 강황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염증을 없애기도 하고 암 환자들이 의료인들이 오시면 꼭 암 환자 그 의사나 간호사나 뭐 가족들이 오실 때 보면 꼭 강황을 매일 먹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 강황의 효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황을 자주 드시는 게 얼마나 그래서 하늘마을에 보면 밥도 노란색 그리고 도마도스 히포숲에도 강황이 들어가요. 하버드에서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이 히포숲에다가 강황에다가 뭐를 대표적인 징크인 아연 대표적인 아연인 호박씨 그거를 따로 먹을 때는 각기 전투할 때는 효능이 없는데 요걸 같이 먹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 종양이 팍팍 줄어드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강황이 얼마나 항염 작용이 뛰어난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에키네시아도 골든실 루트와 함께 이 베리베리 성분이 굉장히 종양을 억제하는데 이 대체의학에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골든실 루트와 에키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 세계의 많은 의료인들이 활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에키네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으로도 활용하지만 미국에서는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 이 옷을 입고도 감염이 될까봐 에키네시아를 계속 먹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우리 이 코로나가 조금 많이 진전이 됐을 때 이 한국에도 제약회사에서 에키네시아를 에크난가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에키네시아는 항생, 항염, 항균 작용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 근데 골든실만 따로 먹고 에키네시아 따로 먹는 것보다 골든실과 에키네시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자연치유에서 아주 강력한 항암제 성분이 바로 이 골든실과 에키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 요 항암제를 활용하시는 것 좋고, 글루타치온은 질병의 관문인 이 간을 튼튼하게 해서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글루타티온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비욘세의 미백 주사처럼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글루타티온 주사는 암 환자만 맞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미용을 위해서도 많이 맞아요. 그래서 황달이나 흑달이 없어지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야 한다는 거 벌써 지루하십니까? 시계를 보시는데 1분대 안 되는데. 자, 히드라스티스도 이게 다른 용어예요. 골든실루트와 같은 겁니다. 같은 성분이고. 그래서 히드라스티스가 얼마나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지 여러 군데에서, 이 책에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합니다. 골든실루트가 얼마나 강력한 항암제 성분이 있는지. 그래서 대신 뿌리가 주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뿌리 대신 줄기를 많이 써요. 줄기를 많이 쓰면 효능이 좀 떨어지고, 줄기만 돼 있는 골든실루트는 특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D등급, E등급, F등급을 쓰신다 하면 한 달 드시고 한두 달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골든실루트만 순수하게 돼 있는 것들을 드신다 그러면 종양이 억제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는 갑상선 환자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요오드가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지 제가 요오드 강의하는 걸 참고해 보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요오드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 과산화수소가 또 염증을 굉장히 많이 없애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사실 과산화수소를 귀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찍고 그다음에 이제 조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그 놀라운 작용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요, 멜라토닌, 잠을 못 주무시면 암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특별히 간호사들, 나이트 뛰는 간호사분들이 호르몬성 암에 많이 걸려서 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님은 유방암, 그다음에 간호사 4분이 여기 오시는데 한 분은 유방암, 3분은 갑상선암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3분이 이 유방암이고 한 분이 갑상선암이에요. 요 5분이 같이 오셔서 검사를 자주 하시는데, 이분들이 저희 상담을 좀 하고 매달 이렇게 오시긴 하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햇볕을 보면서, 비타민 D가 수면제죠. 천연 수면제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멜라토닌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천연 멜라토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면역력을 올리시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미네랄이. 그래서 미네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천연 미네랄인 미네랄 소금을 좀 활용하셔서 미네랄을 잘 적용하시면 이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암 환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8컵에서 10컵 이상 드시면서 수액의 균형을 맞춰서 세포가 탈수되지 않게 해서 혈액을 계속적으로 맑게 해주는 것이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전해질 수치는 미네랄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체력이 딸리면 전해질 주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9% 전해질 주사 요거를 자연적으로 하시려면 물과 소금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막 응급 상황이 와서 막 쓰러지고 쇼킹하고 막 후들대시는 분 가서 미네랄 워터 물 먹이면 말짱해져요. 그래서 이 의료인들이 좀 중증이 돼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미네랄 워터를 여기 한 병에 뭐 100만 원 넘게 되는 걸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미네랄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미네랄 소금을. 그 다음에 이제 의약용 각종 버섯들, 뭐 상황버섯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버섯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방암에 가장 특효약인 버섯이 뭐였죠? 유방암에 가장 특효약인 버섯. 하버드 통계 데이터로 공부하셨잖아. 양송이 버섯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효능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와 있고요. 겨우살이, 미슬토, 일본에서 이게 면역주사 맞고 오시는 분들, 독일에서 면역주사 맞고 오시는 분들이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그래요. 면역력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레가노 오일, 아로마 테라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설명합니다. 아로마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자연주의는 어떻게 보면 근원이 아로마 테라피,
길르앗의 유향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켄서스 같은 이 유향이나 또는 이제 호르몬성 암 환자들도 뭡니까 이 황체 호르몬 크림 대신에 이 프랑켄서스를 여러분들의 이제 Y존 부위에다가 적용하기도 하고 이 안쪽에 이렇게 삽입할 때 굉장히 많은 황체 호르몬 크림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황체 호르몬 크림이 여러 화학적인 성분이 섞이지 않은 것들을 쓰시면 참 좋은데 다행히 이제 오레가노 오일이나 프랑켄서스가 통증도 제압을 하면서 그다음에 호르몬 균형을 호르몬 대체요법보다 더 안전한 호르몬 대체요법이 바로 뭐 프랑켄서스 같은 또는 뭡니까 프로게스틴 같은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레가노 오일을 비롯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것을 우유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셀레늄이 P53 유전자를 얼마나 활성화시켜서 종양을 억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 그래서 가장 좋은 셀레늄이 여러분들 매일 드시는 캐슈넛입니다. 브라질 너트 이런 것들을 그러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캐슈넛은 7알 정도, 브라질 너트는 2~3알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드셔도 돼요. 여러분의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로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뼈 밀도도 맞추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 이 벤만 갤리지 박사님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교수인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유방암에 걸려서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되던 상태에서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인 속담처럼 안 하고 버티시다가 결국은 내 유방보다 더 크게 유방이 종양이 커져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이 어떤 수술 이후에 급속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벤만 갤리지 박사님 세미나에 가서 자기 유방암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탈수가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데 연수로. 그래서 경수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좋은 물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뭐 지금 뭐 수소수나 알칼리수가 지금 하늘마을에 다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런 좋은 물을 이제 먹어서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위험한 그 헤비메탈들, 중금속들이 암 환자가 내장 지방이나 중금속이 몸에 축적되어 있는 동안은 암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소 치약이나 이제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은과 알츠하이머 치과 치료하실 때 오늘 누가 오셔서 그 소리 하시대요. 이 아말감 충전제로 충전을 했는데 이 수은이 어디 그 중금속이 뭡니까 할 때 그 아말감 충전제가 바로 수은이에요. 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료인들도 수은을 다룰 때는 벌벌벌 떨면서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은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알츠하이머의 원인도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금속이 계속 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수패치하고 수침질이.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이제 이 방사선 방류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긴장을 해서 일본에서 이 숯이 가장 많이 활용된대요. 중금속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 암 환자가 왜 이렇게 이 헤비메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지, 중금속, 수은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제한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콩. 대개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는 90% 이상의 콩들이 유전자가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MO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제 자각시키는 장이 바로 이 부분인데 대부분 지금 우리 식탁에 놓여져 있는 콩들이 거의 다 GMO입니다. 그래서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서울대 연구팀들이 여기 농대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한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GMO로 요새 그 뭐 서울대생들이 의대 못지않게 농사요법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죠. 왜냐하면 인류의 위기예요 지금. 암 환자들이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일 만큼 지금 심각해요.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이제 인류의 위기 가운데서 이 그 GMO 식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들 GMO 공부해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난 GMO를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드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텃밭을 가꾸시면서 직접 재배해서 드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안 되면 난 GMO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GMO에 대해서 돼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안 돼요 라고 하셔야 돼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식자재가 많이 들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겁니다. 그래서 난 GMO하고 여러분들이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카콜라 같은 이 아스파탐 성분이 얼마나 뇌신경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조미료들, 사 먹는 모든 음식에 조미료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스파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구 감소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스파탐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사용하신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암 환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라는 암 전문가들의 얘기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을 너무 겁 없이 사용하시는 거, 예, 그리고 항생제 너무 남용하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치과 치료에서 이 크라운 앤 브릿지, 그리고 또 뭡니까 보철 치료와 또 여러분들 이게 치아 심는 거, 임플란트 하는 거, 그런 것들 암 환자들이 왜 주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암 환자들은 만약 이제 가벼운 처치를 하신다고 해도 반드시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 마취제도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신 분들은 조금 어지간히 힘드시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회복될 때까지는 치과 치료를 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취제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충치 치료 같은 건 상관이 없으나 마취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한 권에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핵심만 얘기하고요. 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 이 책을 보고 의료인들이 이 책을 보면 충격받습니다. 머리를 돌로 맞은 것 같아요. 예. 암 환자가 알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29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제가 이 부분으로 뭐 켈리터나 박사 또는 뭡니까 콜린 캠벨 교수님, 맥두걸 박사님, 암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아주 올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한 권에 농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 필독도서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바이블이라는 얘기가 결코 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댓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자 자기 사는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